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그 폴더블 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레포트가 지난주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가 됐잖아요. 네네. 누가 처음이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네. 삼성에서는 과연 어떤 작품을 내놓을 것이냐도 네. 궁금했었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2013년이었죠. 2013년 CES에서 삼성이 소위 폴더블 그 스마트폰의 프로토타입을 처음으로 공개한 네. 이유예요. 특히 이제 지난번 2주 전이죠. 개발자 컨퍼런스 2018에서 소위 폴더블 폰의 핵심 기술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UI 이런 것들은 공개한 것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또 한 차례의 계기가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음 먹거리로 폴더블 폰을 생각하다 보니까 경쟁도 참 치열했잖아요. 네네. 누가 그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것인지 네. 그리고 얼마나 뭐 진보된 기술을 보여줄 것인지 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나온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로 보면 뭐 삼성전자 그리고 파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앞장서 있고 실제로 제품을 먼저 선보인 것은 그게 로열레라는 곳에 이제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흐름은 이런 거가 되겠죠. 내년 중에 5G 기반으로 제품으로 출시될 예정. 그리고 뭐 본격적인 상품화는 뭐 202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여하튼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는 7인 인폴딩 방식을 펼치면 7인치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4인치대 제품을 일단 추정된다라고 일단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파이에도 내년부터 폴더블 폰의 출시를 일단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5G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술이나 성능을 미공개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제 세계 최초로 이제 제품으로 성분 선보인 것을 로열레가 한 두 달 정도 됐나요? 한번 네. 공개한 적이 있고 이름도 뭐 플래스파이라고 공개했겠고요. 폴딩 방식으로 7.8, 4인치의 디스플레이를 양쪽으로 겸용할 수 있겠고요. 일단 금액도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제품에 대해서 정말 판례 어떤 기술력은 많이 또 떨어진다라고 네.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격적인 양산으로 제품을 진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일단은 다수 의견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근데 이 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위원님의 시각도 궁금한 게 우리가 참 얘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스마트폰 더 이상 기계가 많이 팔리진 네. 않는다.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됐는데 이걸로 좀 다시 한번 새바람 불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뭐 2년 후에 정도 저도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뭐 저 딴 사람보다 약간 그런 먼저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쓰겠는데 뭐 조금 더 가봐야 되겠고요. 일단 전체적인 이 시각 자체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네. 세계 시장 이런 전자제품 중심으로 시장 조작업체는 IDC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3분기에도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은 총 3억 5,500만 대고요.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작년보다 6%가 줄어들었고요. 네. 분기로 보면 4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하나 NH투자증권에서 만든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보면 증가율 자체가 계속 떨어지더니 결국 올해는 연간으로 보면 마이너스 3%, 작년에 1%, 2016년 3%. 그러니까 대수보다 이 그래프 자체, 선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그만큼 증가세가 둔화됐고 그러다 보니 소위 전 세계 모든 스마트폰 제조하는 업체들이 지금 쉽지 않은 거다. 예. 그래서 물론 최상위에 가 있는 것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주가 자체로 보면 다 재미없잖아요. 애플도 요새 그렇죠.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그러면 폴더블 폰이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겠냐는 건데 분명히 새로운 먹거리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또 다른 시장 조사업체 SA에 따르면요. 2019년에 320만 대 시장에서 2022년은 5,010만 대로 여하튼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어떤 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쉽게 해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같이 쓰시는 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태블릿도 되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해결되면 뭐 굳이 두 개를 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많이 일단은 잠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어떤 기대감 관점에서 봤을 때 폴더블 폰 하면 물론 뭐 반도체 칩도 많이 들어가겠으나 네.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아니겠어요? 네. 하다 보니 디스플레이 부품 산업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 워낙 얘기 많았거든요. 이것도 네. 사실 네이버나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수십 개 종목이 뜹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나름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NH투자증권에서 이게 보면 이게 웬만한 분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용한 거의 거의 대부분 70~80%는 NH투자증권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드렸는데요. 네. 일단 여기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이 시장 자체가 둔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폴더블 폰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나오는 건 분명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시장 전망도 앞서 3%에서 올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위 게임 체인저가 절실한 시장이라는 것이 일단 폴더블 시대의 개화를 레포트의 처음 앞부분에 도입 부분에 나온 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NH투자증권에서 보고 있는 어떤 폴더블 폰의 가장 키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뭐 서너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쉽게 보면 커버렌즈, 뭐 그 기술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예. 또 쿠션 필름을 쉽게 해서 붙였다 떨어졌다 하니까 그냥 지금의 어떤 유리된 거 딱 유리 뚝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쵸. 안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렌즈랑 뭐 쿠션 필름 이런 게 들어가겠고요. 터치 센서도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 더라고요. 일단 평면에서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터치 센서가 더 예민하거나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있겠고요. 자꾸 몇 번 저부터 할 때마다 이게 자꾸 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성도 있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 기판도 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판 관련주 얘기하는 분이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5가지를 큰 틀에서 보면 주목해야 될 기술이라고 NH투자증권을 일단 적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내용 설명해 주니까 겨우겨우 따라가겠는데 네. 이거 회사랑 접목시키려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리고 네. 우리가 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건데요. 그걸 또 그림으로 딱 표시를 하는 걸 제가 저희가 아직 재구성해 드렸는데요. 네. 커버렌즈가 글래스에서 그러니까 지금 유리 형태에서 뭐 모르겠습니다. 컬러리스 PI라고 대표된다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주목하시잖아요. 네. 또 관련주가 이제 코롱 인더스트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쿠션 필름 쪽에서는 PI 필름 채용 이것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바로 SKC 코롱 PI라는 얘기하고 있고 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여기 NH투자증권에 적시라고 있고요. 터치패드는 뭐 우리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즘 애플 때문에 같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BAH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경첩이란 거는 이렇게 딱 붙이는 분인 분 같아요. KH 마텍 이런 거가 되겠고요. 각종 기판도 BH, 삼성전기, 덕산 네오로스 등의 관련주라고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는 것들 제가 요약해만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주까지 정리는 해봤는데 이런 리포트 내용 보면 네. 앞에 설명해주고 관련주 얘기해주고 네. 타픽도 항상 제시는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딱 두 회사를 NH투자증권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길린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그 앞부분에 요약해서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BH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는 게 사실이에요. 주가는 요즘 재미없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답변하네.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당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대한 상승에 수혜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 내린 상태에서 26,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NH투자증권의 일단 자료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칼라리스 PI 분야에서는 SKC 코롱 PI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다른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신규 시장의 독점적 지위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많이 기대됐다가 이번에 삼성에서 이번에 처음에 출시한 거는 이제 일본산 제품 썼다 그래요. 근데 많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 것들인데 예. 결국은 지금 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개화로 되면서 공정 소재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SKC 코롱 PI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 SKC 코롱의 PI를 처음으로 바이오를 처음으로 체인으로 제시했다는 걸 측면에서 일단 관심주로 일단 NH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H와 SKC 코롱 PI까지 이렇게 네. 봤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다 폴더블 폰 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 성향의 성격의 회사들이다. 기술적인 성격이죠. 네. 근데 보면 폴더블 폰 사이즈가 달라지면 네. 컨텐츠 사이즈도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네. 이것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새로운 시장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로 하시냐 이거죠. 지금 네. 이거 스마트폰으로. 태블릿에서 뭐 하느냐 보면 대부분이 게임을 하시거나 예. 아니 영상을 하거나 검색을 할 텐데요. 그래서 검색 같은 것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온 거로 보면 삼성 거를 보면
사이즈가 두 개란 말이죠. 예. 보통 커브 상태, 그러니까 접었을 때 상태는 4.85인치고요. 화면대 가로 세로 비율이 21대 9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 메인 상태는 펼쳤을 때인데요. 사이즈가 7.3인치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패드 형태거든요. 아이패드나 뭐 네. 여러분들 삼성 갤럭시 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7.3인치고 4.2대 3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 세로 배율과는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용 앱도 있어야 되고요. 콘텐츠 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저 7.3인치 최적화된 게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최적화된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상을 하려면 뭐 해외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엣지소프트 같은 경우에 게임이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잘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리니지 M도 여기 딱 맞춰서 나와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접었을 때 넓혔을 때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먹거리, 새로운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엣지소프트 이런 것들이 이미 뭐 내년부터 이런 거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앱이나 컨텐츠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참 마지막 질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폴더블 폰이 시장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접현 상태인데 나중에는 막 휘어지고 종이같이 막 좀 말 수도 예, 있죠. 말아서.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커질 수밖에 없겠고 아마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쓸 것 같아요. 뭐 네. 저자식뿐만 아니라 값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가격은 뭐 어느 정도 쫓아갈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이것 자체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되지는 않을 거 요인이 되지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결국은 반도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에 어떤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SK지코롱피아 같이 새롭게 증권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얘기가 없던 것들인 이런 것들이 보면 새롭게 부가가치를 새롭게 스마트폰에서 부가가치를 늘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매출 분야에서 스마트폰이 없다가 스마트폰이 새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 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측면에서 관심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는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 산업혁명의 열쇠 빅데이터.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인공지능 딜링 시스템 X. 누가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가? 총상금 1억 원이 걸린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X 챌린지 2018 머니투데이 방송이 독점 생중계합니다.